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분기별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을 초대해 집중 토론하는 멍석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기의 지역 희망은 핀다라는 주제로 지방 대학이 위기와 지방 소멸 등 전북에 닥친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토론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부터 5일간 연속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대학 붕괴론에 이어서 지방 소멸론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실제 실감하는지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요. 본격적인 토론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평상시에는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런 뉴스를 한 번씩 접하다 보면은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학생들도 많이 붐비고 학교도 뭐 미달인 부분들도 많이 없었고 뭐 대기순번 타서 추가 합격도 기다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뭐 대학가 가도 많이 썰렁한 부분도 많이 느끼고 해서 그럴 때 한 번씩 좀 체감을 하기는 합니다. 특히 낮은 출생률 때문에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요. 지방대 붕괴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무래도 자녀 출산이 저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역뿐만 아니라 특별시나 이런 쪽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쪽에 인구수가 많이 줄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률이 없다는 그거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가 입시를 도와주는 이런 선배이자 선생이다 보니까 지방으로 그 원서를 쓴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건 눈에 띄게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를 또 여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죠. 조금 어렵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지방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 중에 한 곳 4년 뒤 정원은 70% 못 채운다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 대학은 소멸할 것이다. 이제 그것마저도 모든 지역의 대학은 동시에 피고 동시에 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학의 소멸이, 대학의 위기가 지역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일 텐데 오늘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가 밝힌 인구 감소 지역의 전북은 14개 시군 중에 무려 10곳이 소멸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죠. 자, 지난 봄에 이어서 1년의 그동안의 성과 어떤 노력들을 각계 분야에서 하셨는지 대학과 기업, 행정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함께 7분을 모시도록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입니다. 네,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박맹수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이시죠. 정운천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정운천 의원입니다. 네,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조봉업입니다. 그리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을 지내신 현재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금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이익보다는 상생의 힘을 보여주신 아톤산업의 김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톤산업의 김기원 대표입니다. 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전북의 기업을 수출하는 데 도움을 주신 코트라의 이광일 단장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일입니다. 예. 자, 먼저 시작 전에 코로나19 속에서 저희 KBS 페트롤전북은 여기 오신 분들 입장부터 방역 관리를 철저히 했고요. 발열 체크했고 손 소독까지 마무리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안전하게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림막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우선 지난 봄에 이미 이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출연을 하셨던 우리 두 대학의 총장님들 어떤 성과와 변화가 있었는지. 대학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는데 그중에서도 대학은 직격탄을 맞은 곳 중에 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없는 캠퍼스, 사실은 평상시에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 도서관에 가도 없고 식당에도 없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 학교를 지켜야 하는 그런 심정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교육의 방법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교육이 많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대면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것인가 한 것에 대해서 교수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2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교육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되는 혼합형의 교육 방식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죠. 저희도 여기에 대비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양질의 콘텐츠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교육의 질이 어떤 면에서 높아진 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의 시간에 대략 전달했던 것을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저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의 내실화를 한편 이룬 부분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 온라인 콘텐츠들을 정교하게 내실화하는 작업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정문의 상권이 상당히 죽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면서 전주시와 머리를 맞대서 현재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 부지를 청년창업관으로 만들기로 하고 그 주변을 이제 광장을 조성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세종 광장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또 새로운 시설들로 그 주변을 채워서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좀 변화해 가겠다. 그런 마스터 플랜들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또 올해 말에는 기재부, 국회 이렇게 자주 방문하면서 예. 국립대학은 예산을 별도로 따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고요. 내년 시설 사업이랄지 내년 정부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전북대도 올해 2021년도 정원 미달이 조금 있었잖아요. 약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매년 있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줄어든 것을 내부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에서 10%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결국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우리나라 전체가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1, 2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교수의 역량, 학생의 역량.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국내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학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서 우수한 학생을 받을 것인지 여기 골몰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계속 학령 인구 감소, 거기에 따라서 또 대학 진학자의 감소, 여기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오는 자원을 채운다 할지라도 실제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원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대학은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총장으로서 정말 대학은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원광대학교 참 2021년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총장님. 대량 미달 사태가 있어가지고 올해 수시에서는 이제 일단 저희가 전북에서는 이제 사립대학 중에서는 1위로 경쟁률 1위로 회복을 했고요.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정말 교수님들 직원분들하고 갈등 없이 소리 소문 없이 9% 구조조정을 원만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이 이제 나서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2046년이 개교 100주년인데 개교 100주년까지 1000억 조성 운동을 하자. 그래서 지금 발전기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성원들한테. 이번 미충원의 책임은 총장의 99%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보자. 그러면서 5장 6부만 빼고는 다 한번 바꿔보자. 이런 자세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3일에 친기업형 캠퍼스, 그다음에 시민 참여형, 시민 개방형 캠퍼스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전 언론을 향해서 선포를 해가지고 아마 저는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전북대보다는 도지사님이 우리 원광대를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이제 과거의 관행은 다 묻어두고 정말 그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는 원광대로 한번 탈바꿈 해보자.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조성된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옆에 이제 정운천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여의도 생활하시다가 가끔 내려오셔서 지역 현안 보시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에 그래도 참여하시면서 지역의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1년 동안 위기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건 막을 수가 지금 없잖아요. 또 전라북도 인구가 뭐 250, 70만에서 170만 대로 내려오고 인구가 감소하는 거하고 대학의 위기하고는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대학의 인구 감소를 지금 당장 인구 증가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위기는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시대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학교 강의보다는 또 비대면 강의도 늘어나고 또 요새 그 대학 취직이 결국 졸업생한테 취업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졸업생 못지않게 경력사원 모집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학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상황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 위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요 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는 또 큰 학교니까 좀 나을 텐데 아마 제일 지금 어려운 대학이 한번 오셔서 얘기하면 굉장히 지금 위기가 닥쳤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해결하는 거가 전제가 돼야 되지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의 다음으로 우리 지방자치 체제에서 어떻게든 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그 해결 방법을 뭐 대학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민간 또는 대학 또 어떤 도청 뭐 이런 도기관하고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내려오면서 생각해 봤지만 인구 감소가 앞으로 20년 계속되고 될 때에 지금 계속 위기는 될 텐데 그러면 그 문제를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서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여쭤보니까 뭐 전북대학교만 해도 외국인 학생이 한 1,800명? 7,800명. 1,800명. 그러면 이러한 외국인 학생을 대폭 늘려가지고 그 공백을 메꾸는 방안이랄지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하게 해가지고 어떤 대학의 어떤 그 학생 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그런 해결 방법이 뭔가를 깊이 있게 찾아서 예산이든 법안이든 해외 원조 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내려왔습니다. 대안까지 이제 모색을 좀 하고 오셨는데 수도권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아까 김동원 총장의 말씀이 정원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재가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자리인데 행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지방정부 또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기업 전체적으로 지역발전 세 축인데요. 아까 우리 총장님 전북대 총장님 또 원광대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촉발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충원율이 굉장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우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좀 다른 예인데 80년대 우리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그 6개 팀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6개 팀이 시작했는데 그 나중에 거의 2000년대까지 해서 10개 팀으로 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6개 팀이 있을 때 약 우리나라 고교야구 팀이 50개도 안 됐습니다. 50개도 안 됐는데 그때 그 7개, 8개, 9개, 10개 늘어날 때 어떻게 팀을 더 늘릴 수 있느냐. 고교야구 지금 현재 충원 인력은 50개도 안 되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외국에서 선수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외국에서 선수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고교야구 팀이 전체적으로 50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고교야구 숫자가 부족해서 선수 충원에 애로가 있다.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대학이 지금 현재 충원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유학생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또 한류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외국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흡인력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쪽으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또 평생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대학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보강해서 한다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인력 재교육 또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서 평생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또 현재 상태에서는 특성화 형태로 해서 대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은 그래도 길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보금 소장님 소비자운동 30년 넘게 해오셨고 전북을 누구보다 애정으로 바라보시면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지방대학에서요. 시간과 그다음에 겸임교수를 한 20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 이제 최근에 정년을 곧 앞두고 계시는데 요즘 어떠시냐고 전화드렸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25 난리는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연세에 학생들 모집에 지금 전화 돌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멀리도 볼 필요도 없이 가까이에 이제 그 서남대 폐교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아시다시피 그 1995년도에 서남대 의과대학이 한참 활발할 적에는 학생 수가 5,000명이 넘었었거든요. 했었는데 서남대가 하나 그 폐교가 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인구 감소로 나타났었죠. 인구 감소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말 그 앞에 저도 이제 가끔 남원 가는 길에 그 앞에 밤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사하고 있던 행정직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도 이제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디서 연계가 되느냐라고 했을 적에 그냥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다른 일을 찾겠다라고 그러니까 종사원들 구성원들조차도 이제 일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하나 무너진다라고 하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지역사회까지도 다 함께 붕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부적인 원인은 없겠는가? 그리고 외부적인 원인은 무엇인 건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고 나는 지역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목소리의 이야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요. 12월 9일 날 며칠 전에 전라북도 상공인 연합회에서 이 20대 대선에 전라북도에 그 공약을 제시를 하면서요. 그분들이 가장 앞에다가 한 소리는 뭐냐면 최하위권 경제 규모의 이 전라북도 현실에 간절히 호소한다 하시면서 당신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공약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는 오늘 충분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거리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저는 올해는 이제 그 소상공인 시장보험공단에 제가 선임이사 역할을 하면서요. 이 폐업을 하신 분들이 창업을 도우는 이런 패키지 그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저희가 한 26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배출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문을 닫게 된 원인이 혹시라도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이 진행이 됐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이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가는 CCM이라는 인증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기업을 다니면서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다니면서 또 지역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애로점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북의 현실 속에서 대학과 기업과 또 정치권, 행정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기업에 유일하게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소수 대란 때 정말 큰일 하셨는데 우리 김기현 대표님 기업하기는 어떠세요? 올해 좀 힘들었죠. 혼란스럽고. 원료난도 심각해졌었고. 기업하시는 분이 전북이라는 이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기업인으로서 보시면 우리 전북은 이제 저희 주위에 있는 충청도라든가 위로 올라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에서 찾는 게 경쟁률 면에서는 또 자연 환경도 사실은 좋고 여기서 충분히 할 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에다가 창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요소수 대란 이전에 이 아톤 산업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직원은 겨우 이제 29명이라고 제가 현장 취재를 통해서 뵀을 때, 하지만 뭔가 강소 기업으로서 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기업인으로서 전북의 지금 이 대학의 위기라든지 뭐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 구하는 구인구직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고 미스매칭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전북 익산에 있기 때문에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좋은 기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어떤 그런 고민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회사가 하나 있고, 예. 익산에 하나 2개 있고, 군산에도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입사 지원서를 받았는데 전라북도 사람이 왔다. 똑같은 회사인데, 물론 법인은 틀린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익산으로 이렇게 가면 어찌냐 했을 때 서울에서 공개 모집을 하면 아주 많이 옵니다. 지방대생들이 아주 많죠. 저희 지역의 사람들, 뭐 원광대도 있고 전북대도 있고. 근데 사실 지방으로 똑같은 연봉이니까 지방으로 가자 했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나는 여기서 남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서 뽑을 때는 아마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참 같은 기업인데 서울에서 채용 모집을 하면 많이 오고 저기서 하면 또 오지 않는 이 어떤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이 7분 중에서 외곽의 시각에서 바라본,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전북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코트라의 우리 이광일 단장님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한 50억 이상이 되는 이제 중견기업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젊은 인재들이 중요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 수출기업이 한 1,400개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수출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와 공급적인 측면과 80%라고 하는 수출 기업이 수요의 부분들이 어떤 미스매칭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지역의 인재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그중에 이제 수출 기업도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어진 순서에 상관없이 한 분 한 분의 발제를 듣고 자유롭게 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좀 발제를 해주실 분은 아무래도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님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학이 없으면 지역도 없다, 이런 주제입니까? 유사합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지역, 기업 다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앞에서도 잘 나왔지만 지역 소멸의 위기, 이거 지방대학 위기 거의 동일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많은 그 전문 인력, 관리형 인력의 약 75%가 금년에도 서울 쪽에서는 증가했다고 보고되는데, 이 전북을 비롯한 경남, 대구 지방에 있는 지역일수록 오히려 관리자급 그리고 아까 그런 전문가 인력들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참 문제인데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증설 또 뿐만 아니라 GTX라고 광역 교통 체계, 서울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X자로 횡단하면서 많은 인력들을 외곽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실어나올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수도권 집중화를 더 많이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정말 어려운 현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방이 어렵고 지역에다 뭘 해야겠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개되는 정책을 보면 아직까지는 수도권 중심이 더 많다고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만 명 이하, 인구 3만 명 이하 지역은 정말 그 인구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 2000년도에 약 6개인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약 20년 만에 18개로 늘었는데, 그중에 이 전라북도에 5개 지역은요, 우리가 아는 임실, 무주, 순창, 진안, 장수. 그래서 결국 전라북도는 인구 소멸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처럼의 대책 가지고는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지역이
지역에 대학이 없으면 지역이 없고 지역에 기업이 없으면 지역에 대학도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도 잘 뭐 회자되는 것처럼 스웨덴의 말메가 그랬죠. 스웨덴의 말메가 정말 조선사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 없어지고 그 크레인을 현대중공에 넘길 때 정말 눈물로 보냈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근데 그 스웨덴의 말메가 살아난 것은 그 말메 대학을 또 만들고 그 옆에 룬트 대학 등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살리면서 이 지역의 첨단 산업들이 늘어나고 또 덴마크와 연결해서 외래성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변화되고 이게 결국은 체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다시 지역이 살아난 예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의 소멸의 위기는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피부도 느끼고 있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길을 찾아서 하나하나 끊임없이 해야 된다. 우리가 막 인구가 줄어든 것만 가지고 한탄하면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볼 게 아니라 정말 인구가 줄었을 때 전라북도는 150만을 갈 것인가. 그러면 150만의 도시를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키워내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업 속에서 일을 하고 전라북도의 일자리의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작은 선도기업에서 시작해서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뭐 월드클래스 기업, 뭐 유니콘 기업 이렇게 가는 순서가 있다면 일자리에도 그렇게 제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어떤 수준에 교육시켜서 이 일자리에 맞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연구되고 제공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학부형과 기업인과 뭐 또 대학 교수 또 공무원 뭐 지자체장 다 같이 모아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공감을 혁신해야 된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의 기업에 사람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의 학생들이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가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급여를 주는데도 안 간다는 거죠. 지금 저희 지역에 잘 가고 있는 중견기업 거의 대학을 졸업하고 초임이 4,500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을 주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들은 저한테 우리 학생 보내달라는 말씀인데 학생이 안 가니까요. 결국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좀 더 깊이 논의해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만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전체 같이 지자체와 대학, 기업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특화된 인력 부인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다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현장 녹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